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예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핵심 콕콕! 핵심 콕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입니다. 직육면체란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합동인 세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제시된 직육면체의 넓이는 5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10 더하기 6 더하기 15를 2배 해준 62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2 곱하기 2 그리고 옆넓이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를 3배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62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정육면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육면체는 합동인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겠지요. 여기에서 한 면의 넓이는 5 곱하기 5 해서 25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총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한번 살펴보면요. 25 곱하기 6, 즉 150제곱센티미터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알아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한 밑면의 넓이와 같지요.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가로 5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높이 3 해주면 3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에 포함되니까 앞에서 배운 공식을 쓸 수 있겠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즉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면 125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5로 똑같습니다.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건널비를 먼저 구해볼까요? 그럼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합동인 세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였습니다. 그렇다면 8 곱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6, 즉 합동인 세면의 넓이를 구해주고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48 더하기 40 더하기 30을 2배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36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피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그러면 가로 8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높이 6 계산을 해주면 24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 1번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이번에도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 도형의 이름이 뭐지요? 네, 정육면체예요. 그럼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알려면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7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을 해주면 294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어요. 근데 정육면체이므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지요? 즉,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해주면 343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를 쌓아 만든 다음과 같은 도형의 부피는? 그림 속에 정육면체가 몇 개 보이나요? 5개? 6개? 네, 눈에 보이는 것은 5개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 2층에 정육면체가 있으니까 아래에 숨겨진 정육면체가 있겠지요. 그럼 전체 정육면체는 6개가 됩니다. 그럼 다음 도형의 부피는 정육면체 1개의 부피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정육면체 1개의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고요. 총 6개가 있으니까 6을 곱해주면 48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